네, 지금은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란 사주, 넉사자에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생년월일, 그러니까 연월일시가 사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네 가지 기둥이 되겠죠. 팔자, 그러면 이 사주에 천간, 십천간과 12지지가 하나씩 배열이 되어서 8글자가 되죠. 해서 사주팔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이 사주팔자의 기능이 무엇이냐. 사주팔자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속상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께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사주팔자의 정확한 효용 내지는 기능을 모르고 엉뚱하게 풀이를 하고 계시더라. 연초에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보면 이 신년 1년 신수를 보겠다라고 참 많이들 다니세요. 다니는데 뭐 어디 뭐 이렇게 참 종류를 나열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야단을 맞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죠. 자, 이 사주를 가지고 1년 신수를 보겠다. 볼 수 있을까요? 본다고 치죠. 맞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확률을 갖고 계시나요? 다녀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주를 가지고 1년 신수를 본다라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이 사주,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1년의 신수를 보겠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방법은 가능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365일을 매일매일을 맞춰봐야 돼요. 나의 사주와 그날 그 시, 그날 그 시, 하루 매시를 맞춰봐야 되고 그 하루 매시를 맞추는 걸 365일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날 어떤 시, 어떤 날 어떤 시, 어떤 날 어떤 시, 이렇게 365일을 하루 대비해서 맞춘다면 1년 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갔을 때 1년 신수를 보러 갔을 때 과연 그렇게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시느냐? 없다. 그렇게 맞추려면 한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적어도 보름은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의 어떤 1년 신수가 나온다. 왜? 사주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궁합과 같다. 매일 매시의 궁합을 맞춰서 좋고 나쁘고, 어떤 시간은 좋고 어떤 시간은 나쁘고, 이때는 내 운명이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쁘고, 이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어딜 가면 안 되고 하면 좋고, 어떤 이런 구분이 되어져요. 그렇게 사주풀이하는 곳 보셨나요? 못 보셨죠? 연월 일만 같고 시만 틀려도 사람들이 운명이 틀리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연월이 같고 일과 시가 틀리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내 사주 이 8글자를 놓고 1년 365일을 한꺼번에 보고 맞출 수 있느냐? 그런 학문이 존재할까요? 의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사주는 어떻게 보는 게 맞냐? 사주는 나이 먹어서 보는 게 아니다. 사주는 지극히 어려서 혹은 지극히 젊어서 보는 게 사주다. 왜? 사주는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럼 사주는 뭐냐?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스킬, 기능, 재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킬, 재주, 기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는 그 살아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앞날은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년 신수를 그 사주를 가지고 볼 수 있죠? 사주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태어날 때 나한테 어떤 재료가 주어져요. 판자 10개, 못 20개, 뭐 기둥 2개, 뭐 철판 5개, 굉장히 많은 이 재료들을 나에게 부여가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사주로 내 1년 모든 것이 나온다. 1년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면 내 평생의 것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내 평생의 것이 미리 다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운명은, 그 운자는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운동을 할 때도 그 운자를 쓰고, 운전을 할 때도 그 운자를 써요. 운반이라고 할 때도 그 운자를 씁니다. 운은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역술가, 역학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역자도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바뀔 역자를 씁니다. 사람은 내가 행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앞날이 계속 바뀐다. 그런데 어떻게 사주를 가지고 앞날을 점칠 수 있죠? 자, 또한 이런 경우에요. 좋다. 내 사주를 가지고, 아니 혹 어떤 이의 사주를 가지고 1년 신수를 점을 쳤어요. 보름 동안 잠도 안 자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하루 매시를 맞춰가면서 쳤어요. 자, 그래서 1년 신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좋다, 어떤 날은 안 좋다, 이날은 좋다, 나쁘다, 뭐 나왔어. 그럼 그게 맞느냐? 안 맞아요. 왜? 그의 사주만 가지고는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가 없다. 최소한 본인 배우자, 본인 자녀, 본인 부모, 본인 친구, 동료, 이 주변에 나와의 어떤 내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운명을 같이 알아야만 사주가 나온다. 내 개인적인 사주는 빌 게이츠 사주라고 쳐요. 내 개인적인 사주는 그 중국의 마윈이야. 아니면 뭐 어쨌든 이 세계적인 거부의 사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쳐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처, 뭐 내 친구,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뭐 기타 등등 주변 사람 사주가 깡통찰 팔자야. 뭔가 계속 안 되는 팔자야. 사주가 그래. 내 사주는 우길승천하는데 다른 사람, 내 주변 사람 사주는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그 사주대로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어떠한 형태든 사주를 가지고 앞날을 예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통밥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양심을 걸고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공부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효용성이 뭐냐? 그럼 어떻게 푸는 것이냐? 푸는 것에 대한 방법이 문제가 아니야. 사주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갖고 태어나는 스킬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태어날 땐 나한텐 이러이러한 재료들이 막 부여가 돼요. 재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쓸 수 있는 총, 칼, 탄약, 뭐 삽, 괭이, 뭐 톱, 기타 등등한 나머지 재료들, 뭐 통나무, 쇠, 뭐 구슬, 보석, 각양각색의 모양의 어떤 재료들이 부여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오는, 그것을 내가 이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어떤 이 길을 찾아야 사주를 갖다 놓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사주에 내 그 어떤 스킬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지는 것이냐? 이건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음과 양이 합일이 되어야 태어나죠. 아버지도 아버지만 사시는 게 아니죠. 수대에 걸쳐서 위에 조상들이 계세요. 어머니도 어머니 집안에 문중에 수대에 걸친 조상님들이 있어요. 이 조상님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농사도 짓고, 뭐 이 나무도 하고, 나물도 캐고,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이 글문으로 뭐 이렇게 그 등과도 하기도 하고, 뭐 왕족도 있고, 뭐
뭐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뭐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수대에 걸쳐서 해오시면서 그 엑기스 정수가 남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해온 일, 그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해왔던 일, 뭐 기타 등등 아버지 어머니 때 양쪽 가문에서 숱하게 많이 해왔던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엑기스가 되어서 이 태아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머물면서 그게 계속 이렇게 양쪽 집안의 합의를 이루어요. 합의를 이루어서 그 태아의 양쪽 부모님들의 DNA, 육체적 DNA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 영적, 기에 의한 DNA도 함께 섞인다. 근데 그 섞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 선택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럼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바로 나 자신. 내가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이 과거의 지난 스킬. 내가 과거 생에 이 사주는 과거, 이 전생을 인정하는 학문입니다. 사주는 그래요. 내가 전생, 그 전생, 또 그 전생, 그 전생, 수많은 전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갈고 닦았던 인과 응보, 인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취할 수 없는 것이 가려져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과 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선택이, 부자유스러운 선택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0달 동안.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과연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전생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펑펑 잘 쓰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열심히 벌어서 버는 걸로 잘 쓰고 잘 살았으면 지금은 시세말로 똔똔이라고 하죠. 내가 100원어치 일을 하면 100원어치 그대로 벌 수 있고 10원어치 일을 하면 10원어치 벌 수 있는 어떤 요 정도의 이 천운지복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과거 생에 내가 그렇지 못했어. 내가 과거 생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참 많은 빚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지금 생에는 내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카드를 펑펑 썼으면 이번 생에는 그 카드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해서 어떤 사람은 100원어치 일을 하는데도 수입이 50원, 40원밖에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은 100원어치 일을 하면 100원어치가 생겨.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원어치 일을 했는데도 200원, 300원, 500원, 1000원이 생겨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올 생에 빚을 많이 갚아야 하는 사람과 그냥 그 과거 생과 지금 생이 같으니까 한 만큼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혹은 과거에 내가 좋은 업을 많이 닦았으면 올해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어. 올 생에 마일리지를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지난 생에 많이 축적해 놓은 게 있으면 내가 요번 생에 갖다 쓰는 거예요. 해서 조금 노력해도 큰 성과가 있고 조금 뭐 노력해도 큰 돈을 벌고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어떤 이런 운명적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사주팔자로 들어가서 그럼 이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뭐라는 거야? 장황하게 한 10여 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 물론 그렇죠. 이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사주는 올 생에 내가 태어날 때 내 스킬과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혹은 가질 수 있는 것, 못 가질 것, 뭐 기타 등등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맞춰준다. 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게 사주고 팔자다. 그럼 그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 부여된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지는 내 삶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행하는 대로 변한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주팔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만 가지고 기륭화복 앞으로의 앞날을 꾸준히 점칠 수 있다. 글쎄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생각은 여러분께 맡기겠지만 자, 해서
만일 내가 올 생에 도끼 스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전생에 내가 도끼를 많이 다루는 직업이었고 내 아버지 문중, 그러니까 가문이라고 하죠. 어머니 가문. 이분들 중에서도 도끼를 많이 잘 다루던 분이 계셨어요. 해서 잘 합의를 이루어서 나한테 올 생에 도끼 스킬을 갖고 내가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내 주변에 산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주변에 다 물이고 풀이고 밭이고 그래요. 도끼 스킬을 쓸 수가 없죠. 내가 도끼 스킬을 잘 쓴다, 나한테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재료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알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든 어떤 형태든 내가 여기를 떠나서 산으로 가겠지만, 아니면 목공소나 뭐 나무를 다룰 수 있는 곳으로 가겠지만, 모르면 거기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도끼 스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밭을 메고 있어요. 밭이 잘 맺을까요? 안 맺이죠. 도끼 스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어부가 됐어요. 고기가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잘 잡겠지만 도끼로 고기를 잡으려면 잘 안 잡히죠. 삶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게 내 길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답답하다, 부족함이 자꾸 느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스킬, 잘못된 길,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0중 8구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사주팔자 어떻게 쓰일 것인가, 어떻게 쓰임새를 가질 것인가. 보통 이 사주나 자기 운명을 개척해 보려 하시는 분들이 한 보통 40년, 50년, 60년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 수십 년을 그냥 살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그러면 똑바로 일러줘야죠. 그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일러줘야죠. 수십 년, 4, 50년, 5, 60년을 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쉬운 길, 혹은 내가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데, 잘못된 학문을 가지고, 근거도 없는 학문을 가지고, 알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던 어떤 이 통밥을 가지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몇 년 후면 좋아질 거야. 뭐 좋아질 거야. 뭐 중년이 가면 노년에 좋아.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어떻게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 저희가 그래요. 나이 먹어서 사주 보지 마라. 지금 봐서 뭐 할 건데.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는 거 거짓말이다. 대략 비슷한 상황들은 유추할 수가 있다. 왜? 그가 갖고 태어난 스킬, 그가 갖고 태어난 운명 팔자가 무엇인지가 보이니까, 무엇인지 아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맞춰보면 안 맞거든. 그거 안 돼. 어려워. 다른 거 해.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럼 사주팔자는 누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가급적 젊은 사람, 가급적 어린 사람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사주팔자다. 우리 애기들 적성검사라는 걸 하죠. 학교에서 가끔 적성검사를 해요. IQ 테스트도 하지만 그거와는 좀 다르죠. 적성검사. 혹은 대학 갈 때쯤 되면은 뭐 직업검사 이런 거 하죠. 얘는 뭘 잘해? 얘는 뭐가 좀 약해? 뭐가 좋아? 뭐가 안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주보다 정확한 게 없다. 사주를 보면 무엇을 잘한다, 무엇이 취약하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좋다, 뭐에 나쁘고 뭐에 좋다. 사주는 그것을 확인하고 어떤 그것을 확인한 걸 가지고 어떤 앞으로 삶의 방향성을 좀 잡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요즘 축구, 손흥민 선수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축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한 번도 안 잡아봤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사는데 쫓기고 현실적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막 사는데 급급하게 살았어요. 축구공? 어려서 동네 애들이랑 축구 이렇게 차다 보니까 잘 차는 것 같아. 어려서. 근데 그때 아주 아기 때야 뭐 특주를 합니까? 비슷한데 조금 잘하죠. 축구 재밌어. 해보니까 적성에 맞아. 근데 그걸 내가 꾸준히 내 길로 가야겠다라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 주변적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 조금 느끼다 말고 그냥 사는데 계속 급급하게 살아야 돼. 그랬다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이런 어떤 이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겠느냐? 안 되죠. 뭐 우리 체조여정 전현재 선수, 수영의 세계적인 스타 박태환 선수, 뭐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주를 잘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주변적 여건들이 맞아서 수영도 뭐 스케이트도 뭔가 잘 찾아간 사람들인데, 절대 다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절대 다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걸 접해볼 시간이 없다. 하나하나 다 접해봐야 그 중에 내가 뭔가 뛰어난지 뭔가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키우는 현실에서도 어렵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워요.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을 사주면 1시간만 갖고 놀면 짜증내. 그래서 힘들어. 어떤 아이는 장난감을 사주면 일주일 내내 그것만 갖고도 잘 놀아. 근데 우리 아이는 하루도 안 갖고 놀아. 뛰어난 아이예요. 어떤 그런 이 심리학 통계도 있죠.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는 학원을 보냈더니 3일 다니고 때려쳤어. 또 다른 학원 보내달라고 그래. 갔더니 일주일 다니다 때려쳤어. 또 어딜 보내달라고 그래. 한 달 다니다 때려쳤어. 나 걔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부모들 많죠. 근데 진짜 교육은 접해봐야 알아요. 내 아이가 혹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에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는지, 어떤 스킬에 내가 뛰어난지를 접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접해볼 수 없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일부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어떻게 쓰느냐? 이제 답 나왔죠. 어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과거로부터 양쪽 부모님의 가문으로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갖고 태어났으니까. 자, 사주엔 나오죠. 뭐에 재능이 있다, 뭐에 이렇다, 뭐에 이렇다, 뭐에 이렇다, 뭐에 약하다, 건강은 어디가 안 좋다, 뭐가 이렇다, 어디가 약하다, 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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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구나. 생각도 못했네. 상상도 못해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켜봐야죠. 사주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수십 년을 그냥 이렇게 대충 되는 대로 치고받고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에 와가지고 나 잘못 살았네. 어떡할 건데요? 방법 없죠. 인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 사주팔자를 조금 더 어떤 이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께 논의를 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적인 여건상 그리고 또 깊은 학습이라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사주팔자는 앞날을 점치는 게 아니고 원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기술, 기능, 내가 타고난 천부적 재능, 천운, 지복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삶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 24절기가 있죠. 뭐 봄부터 겨울까지. 그리고 4가지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사람은 운명적으로 24절기를 모두 골고루 가지고 있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다. 계절 또한 모두 다 골고루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봄 기운이 강하고 가을, 겨울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여름 기운이 많이 약해. 그러면 뭔가를 열심히, 봄 기운이 강하니까 열심히 막 해요. 봄은 생성하고 움직이고 생동하고 싹트고 뭔가 계속 새로운 걸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기운이죠. 막 열심히 해. 여름 기운은 살찌우고 튼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름 기운이 약해. 그래서 가을 기운으로 넘어갔어. 결실을 봐야 되는데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결실이 별게 없어요. 또 그 다음에 겨울을 맞이해야 되죠. 겨울을 맞이하면 또 궁공해. 힘들어. 이런 삶을 살다가 겨우겨우 겨울을 넘겨서 다시 봄이 와서 또 봄 기운이 강하니까 또 뭔가 열심히 기운을 내. 여름 기운이 없으니까 가을에 결실을 낼 때 뭐가 없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가을 기운이 없는 분 있어요. 봄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뭔가 했어. 봄에. 여름에 아주 강렬한 태양빛 밑에서 막 풍성하게 막 뭔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막 생겼어. 가을에 딱 거둬야 되는데 사기 맞아. 아니면 뭔가가 이제 다 돼서 수확만 하면 되는데 이런 일 생겨 저런 일 생겨 뭔가 계속 뭔가 나에게 뭔가 최종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을 기운이 부족한 거죠. 그럼 겨울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여름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봄에 열심히 만들었어. 여름에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 강렬한 태양 밑에서 막 많이 연글었어. 가을에 수확도 싹 했어. 굉장히 좋았어. 겨울 기운이 없어. 저장, 머문, 이런 기운이 없어요. 막 만들었어. 뒤돌아 딱 봤는데 수확은 많은데 창고가 없어. 창고가 비었어. 봄에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겨울에 준비한 게 없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 사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해서 여름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 여름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고, 가을 기운이 없다. 가을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서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름에 막 풍성하게 뭔가 이렇게 막 열리는 어떤 그게 아니라 여름부터 시작하는 일을 하는, 혹은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수확하는 일을 하는, 뭔가가 방도와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나한테 어떤 수월한 이 인생, 삶을 사는데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아예 모르고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 저한테 오셔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당신의 본인에 대한 어떤 앞날, 본인에 대한 어떤 과거, 본인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들을 충실히 익히고 그것에 따라서 삶을 다시 영위해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삶보다 훨씬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비방이라 할 수 있는 것, 어떤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 아주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겨울 기운이 많은 사람들, 겨울 기운 많은 사람들은요, 겨울에 많이 하는 걸 하면 돼요. 다른 데 좀 부족하고 겨울 기운이 많고, 아니면 다른 거 좀 많이 부족하고 여름 기운이 많고, 그럼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름에 풍성하게, 여름에 시작해서 여름에 할 수 있는, 사계절을 다 안 돌아도 되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사를 하시는 거고, 어떤 이런 쪽에 뭔가를 더 고민하시면 삶을 훨씬 지금보다 낫게 살 수 있다. 아마 이런 삶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조금은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주팔자만 너무 믿고 사는 것도 안 되겠죠. 사주팔자라는 말 그대로 준비되어 있는 재료를 알려주는 것이지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음식 재료를 누가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 줬어요. 전문가가 딱 봤더니 저건 자장면 재료야. 저건 짜장면 재료인데 그걸 가지고 누군 모르니까 짬뽕을 막 만들고 있어요. 맛이 이상해. 뭔가 재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갖고 있는 재료가 이게 달아 더 이상은 보이질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뭔 이상한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막 고민하거든요. 근데 짜장면을 만들었으면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어떤 이런 삶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내 인생은 실패야. 난 왜 이래? 라고 고민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사주팔자는 앞일을 예견하는 엉뚱한 학문이 아니라 나를 올바로 보는, 혹은 이제 자라나는 새싹,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도움받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해서 학습하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방편으로 사주와 팔자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네, 장황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주팔자란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정적인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대충 이야기해도 우리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현명하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제대로 캐치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 사주팔자 시간이었습니다.